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을 대놓고 욕하던 개념 없는 시모를 참교육하고 연을 끊어버린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안 힘든 분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회사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좀 낫기는 합니다. 글 읽으시는 분들 중 코로나 영향으로 힘드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후반 8살짜리 딸아이 하나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과 갈등 끝에 분가를 하셨다는 여자분의 글을 읽고 깊이 공감을 하게 되어 저희 비슷한 경험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랑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정해놓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신랑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따로 멀리 살고 계셨고요. 1년 동안 분가하려 집도 장만하고 장만한 집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분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거슬렸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사돈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저에게 얘기하실 때 저희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너희 엄마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라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저희 오빠가 셋째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 시어머니 무슨 미개인도 아니고 애를 셋씩이나 낳냐고 막말을 하신 분이세요. 합가에서 사는 1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출근했고 저녁에 퇴근해서 시어머니가 점심때 식사하시고 설거지통에 담궈놓은 설거지거리까지 전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렸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3번 돌려서 저와 신랑이 전부 널고 개고했고요. 어머님도 젊은 나이셨지만 가사일 하나 돕지 않으시는 것에 저는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순진했었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친정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네는 오빠가 결혼했을 당시부터 일찍 그 일 그만두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딸 시집 보내고 난 뒤에 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끌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노후자금 아버지가 모두 준비해 놓으셔서 저희는 간간히 시어머니와 친정에 용돈 조금씩 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용돈 문제에 대해 신랑과도 상의를 했고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 제가 드리는 돈 일체 필요 없으신 분들이세요. 저희와 오빠네가 보내드리는 돈 쓰지도 않으시고 다 모아두었다가 당신 떠나실 때 손주들 맛있는 거 사 먹을 돈 남겨두고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입니다. 시어머니는 젊을 때 잠깐 회사 다니신 것 빼고는 쭉 전업주부셨고 시아버지와 이혼하시기 전에는 시아버지가 돈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을 아예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서 용돈을 드리자 싶어서 신랑과 상의를 하다가 오히려 신랑이 양가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드리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넉넉하게 사는 너희 부모에게 못하러 돈을 주냐고 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어머님께 시댁보다 친정에서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더 많고 하니 당연히 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님은 한동안 시댁을 무시했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시금을 전폐하시는 척 하셨지만 저는 잊지도 않은 야근을 핑계 삼아 늦게 퇴근하고 못 본 척을 하니 금방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분가할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는 식당을 하나 내셨습니다. 퇴직을 하신 이후에 몇 달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시라 젊을 적부터 음식점 하나 해보고 싶다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업 며칠 안 두고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예, 너희 아버지 족발집 냈다며?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저는 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일을 그만두시니 많이 적적하셨나 봐요.
젊어서부터 음식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시며 말씀하시길, 다 늙어서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도 언행이 고운 분은 아니셨지만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수준이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는데, 그럼 너희 아버지는 돈은 어디서 나서 그런 걸 연대니? 그러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망하면 너네한테 손 벌리겠네. 너희 아버지 노망이 났나?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 순간 너무 화나는데,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님 욕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아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욕보일 만한 일을 하신 것도 없고, 어머니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라고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멋있으신 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집에 앉아 편하게 쉬시면서 가끔 놀러나 다니셔도 될 듯 싶은데, 새로운 일에 신념 가지고 도전하시려는 거 보면 입방정 떨다가 이혼당하고 남 흉이나 보는 어머니보단 훨씬 나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뭐 제가 바라던 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온갖 년이 다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더 열받으시라고 웃는 표정 유지했습니다. 욕이 나오는 구멍은 있어도 들어가는 구멍은 없다더니 맞는 말인가 봐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욕설을 듣다 보니 어머님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라 못 견뎌 하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한참 욕설을 내뱉던 시어머니가 지쳤는지 욕을 멈추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상스러운 분이신 줄 몰랐네요. 상종 못하겠어요. 저희 분가하고 나면 저랑은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게 될 줄 아세요? 물론 드리려던 돈도 전부 끊어버릴 거고요. 그리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을 배회하며 다니고 있는데 신랑에게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시어머니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겠지만 저는 저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보고 싶지 않다, 친정에 가 있고 싶다 했더니 신랑이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가 지나친 것이라며 친정에 가 있겠다니 신랑이 데려다 준다 하더군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신랑에게 이런 쌍욕 들으면서 함께 살 자신도 없으니 우리 관계 앞으로 잘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며칠 잠도 잘 오지를 않고 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어른한테 대들고 한 것은 맞지만 사돈에게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 기가 막히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신랑도 어머님에게 도가 지나치셨다, 제가 다시는 안 들어오면 다 어머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온갖 욕을 하며 아들을 홀려놨다는 둥, 여시 같은 년이라는 둥 혼자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 녹음하면서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 말미에 말씀드렸죠. 어머니, 통화 내용 다 녹음했어요. 땡땡 씨와 함께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홀려놨는데 땡땡 씨가 어머님 아들로 살까요? 아니면 제 남편으로 살까요? 곧 분가하게 되면 저희는 없는 자식 치시고 마음대로 화내시면서 사세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분가할 때 짐 들이던 날 어머님이 오셨더군요. 별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시길래 신랑에게 어머님 내보내지 않으면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욕보인 것도 모자라 저에게 온갖 쌍욕을 하신 분이신데 제가 억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신랑은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더니 댁으로 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듯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시어머니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다. 신랑도 시댁에 거의 안 가고 가끔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돈 관리도 전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신랑이 돈을 드리는지 아닌지는 제가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 한 달 쓸 돈을 제가 넉넉하게 쥐어줬어요. 어쨌든 신랑에게는 낳아주신 엄마인데 너무 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랑이 자기 쓸 돈 쓰고 남는 돈은 어머님께 드리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글을 올렸을 때 댓글에 용돈 끊어버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신랑이 안쓰러워서라도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만난 적이 없는 아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저는 떠난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걸요. 신혼이거나 예신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이 듣기 싫은 말씀 하시면 내내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할 말 하시라고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족에게 하는 예의 차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께 할 말 따박따박 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연을 끊고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쓰니님 말씀대로 상대가 누구이던 간에 할 말은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쓰니님, 못된 시어머니 신경 끄시고 남편 따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